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진경민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부 DDG-2 문무대항함에서 1년 8개월 동안 갑판병으로 군장을 마쳤습니다. 갑판병은 해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보직이며 군함을 유지 및 운영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인력입니다. 병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락자금인 깡깡이, 외부에 노출된 철 부분의 광을 유지하는 광내기, 함내 청소 및 정리, 설거지 당번을 뜻하는 추라이, 정박 시 함내 이상 요소를 순찰하는 안전당직, 현문 앞에서 함내 출입 인원 관리 및 방송을 하는 현문당직, 출입항 시 호출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함내 당직 시 함교에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물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보고하는 견시, 레이더로 부유물을 탐지하고 엔진을 조작 제어하며 조타를 하는 함견의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전투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각종 훈련과 체력 단련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근무 내용이며 배에 따라서 더 추가되거나 병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직은 24시간 내내 수행됩니다. 처음 훈련소 기간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 포기하면 그냥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훈련소 기간 동안의 성적이 1함대라던가 작전사에 갈 거라던가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 점수는 평균보다 30점 정도 높았는데요. 작전사를 지망했는데 무난하게 붙었습니다. 작전사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파병이나 순항훈련을 갈 수 있는 큰 배들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유일하게 얻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취향에 따라서 1함대나 3함대가 갈리는데요. 북한 때문에 허구한 날 긴급 출항하는 2함대는 모두가 기피합니다.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함대이기도 하니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나면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은 후반기 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을 수도 있고요. 풋살장도 있어서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기만 해서는 성적이 낮게 나오겠죠? 그러면 인기 있는 배에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읽거나 동기들과 수다를 떨면서 지냈기 때문에 성적이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군 일본어 어학병으로 들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큰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네, 어학병은 항해 당직 중 신원이 불분명한 외국의 선박과 조우할 때 여러 나라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갑판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제 군생활 중에서 어학병으로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학병이 배를 고를 때 봉급함에서 상륙함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기수마다 갈 수 있는 배가 다릅니다. 네, 저 때는 DDG-2 두 척이랑 DDG 한 척을 고를 수 있었는데요. 네, 훈련소에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기 말로는 자기 친구가 문무대항함 바로 윗기수로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무대항함이 파병에 갈 것 같다고 그 친구가 말해줬는데요. 그래서 문무대항함을 지원했더니 이런 정보를 당시 일본어 어학병 중에서는 저밖에 몰랐기 때문에 1대1의 경쟁률로 붙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피 터지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제가 정말 당시 운이 좋았고 영리하게 정보를 독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영어학병은 독도함이나 본급함밖에 쓸 수 없었는데요. 제 동기는 파병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운이 따라야 파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파병은 어디까지나 세컨드 목표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파병에 별 욕심이 없다면 1함대 쪽으로 가서 최대한 작은 배를 타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1함대는 파도가 높기 때문에 작은 배는 거의 항상 배를 지키게 됩니다. 출항을 하지 않는 해군이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당직이나 추라이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한데요. 항해 당직보다 낫습니다. 네, 자대 배치받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큰 배다 보니 일은 빡세지는 않기는 한데 일을 막내한테 다 시키고 똥공기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병에 가려고 왔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만약 파병에 별 뜻이 없었으면 그냥 내렸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군대는 역시나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명성이나 실적에 금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덮으려고 합니다. 부대 안에서 실시되는 마음의 편지는 절대 쓰시지 마시고요. 만약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못해먹을 것 같다면 1339로 신고해주세요. 여기는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결코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실적이 되는 1339니까요. 물론 자신에게도 피해가 가는 게 있을 겁니다. 갑자기 갑판장님이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상대를 찌르려고 할 때는 나도 찔릴 각오를 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선임과 후임 만나서 보람차게 군생활 잘한 제 동기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갑판병으로 들어오면 6개월 동안의 함정생활 후 원하면 육상 근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타는 경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월급은 일반적인 기관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항해 일수에 따라서 최대로 15만원까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병 기간 동안엔 2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죠. 파병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아덴만 해역을 지나는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진은 따로 없는데요. 제가 출항을 나가면 돌고래들이 항상 저희를 반겨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담이긴 한데요. 파병 가기 전에 새로운 수병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조리병도 새로 들어왔는데요. 미국의 5성급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했었던 실력자이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뭐 스테이크, 필라프, 랍스터구이, 알리올리오 파스타 등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덴만에 있었을 때 또 다른 작전을 명받게 되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앞바다에서 해적에 의해 피랍된 우리나라 3명의 우리나라 국민을 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에즈 운하를 지났는데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 이겁니다. 푸르른 바다 위로 보이는 현수교, 푸른 하늘, 그리고 노란 사막. 이국적인 느낌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정말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의 항구 크레타인데요. 정말 이쁘죠? 저 배들, 저 마을 너무 예쁘네요. 배 위에서 동기들과 사진도 찍었는데요. 이 사진은 비행기에 기가 막힌 순간에 찍혔습니다. 처음 이 사진 찍고 다 같이 흥분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나에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원인 모를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병은 바로 아직 국내 백신이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였습니다. 청해부대 34진, 작전명 오아시스.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 비행기 좌석이 생각보다 좁아서 저는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와주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격리를 하게 됐는데요. 삼시세끼 도시락 나오고 과자 나오고 컵라면도 나오고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코로나 걸려서 고생했던 게 싹 날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배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휴가도 갔다 오고 휴양생활 하듯이 군대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2달 후에 전역도 했고요. 휴가도 131일 정도 받아서 일찍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함장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지만 나름대로 보람찼던 군생활이었습니다. 불공평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 분명 그것을 귀하게 봐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군생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례 한번 하겠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